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메시지는 뭘까요? 북한의 비핵화 의사는 진짜인 걸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이분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매 외교의 한창입니다. 중재자 역할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핵화라는 것을 북한이 언급하게 되고 그러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진정성 말씀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false hope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헛된 희망일지라도 미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진정성 있게 과연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평양에 먼저 갔다가 워싱턴으로 간 일정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 한미 동맹에 상당히 금의가 있었고 한국과 미국이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조율하라는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을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를 미국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가 잘못 중매해서 양쪽에 조금씩 한마디로 과장되거나 진실되지 않게 하면 중매 잘못하면 뺨이 적대라고 그랬는데요. 뺨이 적대가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운명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중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미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북한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 5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6명만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대미 메시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결국 ICBM 개발 중단, 또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 그리고 이제 억류 미국인 석방 카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런 정도 아닐까. 저도 6명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짐작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파기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진정성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대북 제재로 몰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이 다급한 북한이 지금 이제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그동안과 같은 취지, 같은 모양이다 하면 진정성을 읽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한 이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국은 전제 조건이 체제 보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제 조건과 비핵화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미 특사 파견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 협상파는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많은 예측도 가능하고 실제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의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진정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인식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인식. 그 인식 중에 하나가 결국 핵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송강모 장관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성불된다는 취지로 그러신 건지 도대체 지금 농담이라고 막 비난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은 미국을 향한 것
뿐만이 아니거든요. 결국 예. 북한 핵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인데 여기에 북한의 논리와 똑같이 빠져들어서 비핵화를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진정성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내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핵 문제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안이 많아서 당내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어제 당내 보수의 미래포럼 창립총회에서 유기준 의원이랑 공동대표를 맡으셨더라고요. 어떤 모임입니까? 유기준 의원님이 사실 주도를 하셨고요. 예. 정호택 의원과 저와 셋이 공동대표를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또 현장에서 바뀌긴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유기준 의원께서 현재 당내 또 보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모두 지금 이것이 과연 보수의 위기냐, 예. 당의 위기냐, 보수를 대표하는 당의 위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 그래도 적통성을 갖고 있는 저희 정당이 네. 사실상 그만큼의 위치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을 공유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반 홍준표 의원 모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예.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한 건전한 대안 제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고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사실 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표 문은 열려있다, 대표방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 회의체를 열고 있지 않은 부분은 매우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 이렇게 되기도 일견 바라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후에 계속 예. 정상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당의 모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이나 당의 시스템이 좀 당원 단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당원 단계에 따른 회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는 원래 이것이 당원 단계에 꼭 명시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예. 원래 이 관습적 당원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전통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그랬으니까, 예. 일주일에 2번은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1번은 최고 중진회의를 하고, 중진의원들과 연속회의를 했죠. 예. 그랬는데, 또 이제 2번은 원내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원내회의 외에는 전혀 최고위원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최고중진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당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표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권한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런데 예. 너무 집단 지도 체제 부분은 전혀 방점이 안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또 길환영 네. 전 KBS 사장, 송원석 전 기재부 차관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네. 지금 전략 공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인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공천 방법이 꼭 전략 공천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예. 새로운 분들이 영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군요. 화제를 다시 한번 바꿔서요. 들불처럼 네.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투 운동 참 이제 어렵게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결국은 마무리해 가느냐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어떤 문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된 문화를 깨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법으로 제도로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는 사실은 이제 이념적으로도 저희가 비판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소위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문화뿐만 아니라 권력형 어떤 이 전체적인 갑질 문화 이런 예. 것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뭐 입법안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한 번 타고 확 타고 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예.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서 쓴소리 하셨더라고요. 네. SNS에 농담 따먹기 식으로 또 다른 상처를 준 걸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하셨던데 네, 미투 운동 대하는 대표들의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 예. 이 관련된 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하실 주제는 적어도 아니었다. 네. 또, 그것을, 모두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하실 주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5당 대표들 모두 좀 사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더 제대로 해보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미투 기획설 발언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파문이 여권의 권력투쟁 산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농담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매우 적절하지 않았죠. 뭐. 예, 적절하지 않은 뭐 그런 무슨 여의도에는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뒷이야기로.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불쑥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대화가 쭉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정말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이 미투 운동을 취급하신 분들 때문에 예. 섭섭했습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한테 국회 개헌 논의에 속도가 안 나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개헌과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부의 개헌의 진정성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개헌자문특위는 사실은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여당의 개헌특위나 마찬가지 형국으로 나중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놓은 개헌안이요. 이 체제를 흔들겠다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조항막 곳곳에 숨겨놓고 곳곳에 그러한 부분을 담았지. 네. 우리가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4년 중임을 받아들인 것을 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앤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여당이 이제 여당안을 좀 고쳤다고 하지만 이 사실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꼭 지방선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말 이런 것은 따로 일자를 잡아서 개헌안을 표결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논의를 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론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헌정특위 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주제를 갖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 의원들이 좀 모여서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갖고 대통령제는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의원내각제는 뭐고 이런 논의를 좀 더 거쳐서 한 번에 의원내각제로 못 가더라도 상당히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중간다리, 징검다리를 만드는 그런 권력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꼭 당론으로 막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예,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하기는 헌정특위에서는 지금 주제별로 좀 논의를 하면서 네.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는데 매주 이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많이 좀 구체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